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문제 40은 지금부터 시장 실패 문제들이에요. 시장 실패 나왔을 때는 개념을 묻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시장이 뭐냐 물어본다든지, 그다음에 물론 효율성이다, 형평성이다 이거는 물어볼 수 있겠다. 그죠? 자, 시장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공공재라든지 외부 효과, 자연 독점으로 두 문자를 공자외 부정으로 외우지 않나요? 이 공자외 부정은 재화 유용론과 연결돼 있어요. 시장은 재화를 만드는 곳인데 이 재화를 제대로 못 만드니까 시장이 실패된 거고 누가 개입한다? 국가가 개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공공재가 나오고 그다음에 요금제가 자연 독점이죠. 그다음에 공유제가 외부 불경제, 그다음에 민간제에서 정보비대칭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나올 겁니다. 맨 마지막에 아무리 시장이 완벽하더라도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형평성은 추구하지 못하죠. 자원만 배분하는 곳이지 형평성은 아니잖아. 이러니까 이 형평성을 위한 정부 개입이 있습니다. 이걸 시장의 근본적 한계라고 그래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개념 물어봤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네. 이건 공공재잖아요. 공공재는 만들 때는 비용이 들어갔는데 누구나 이용하니까 대가를 못 받으니까 민간은 생산하지 못할 겁니다. 이러니까 정부가 세금 걷어가지고 생산할 수밖에 없겠죠. 이 재화가 참 재밌는 재화야. 민간은 생산하지도 못하고 또 생산했을 때 가격을 받지 않는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해요. 왜? 비용은 고정되어 있는데 누구나 쓰면 쓸수록 이득은 커질 거니까 누구나 싸게 쓰게 풀어버리는 게 제일 낫겠죠. 그게 이제 공공재다. 이러니까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개입한다는 거. 이건 맞는 말이다. 41번입니다. 공공재는 비용은 생산자가 다 내야 돼. 근데 편익, 수혜를 받지, 이득이 없어요. 비용은 내가 다 냈는데 누구나 공짜로 이용하니까. 이러니까 시장에 맡겼을 때는 과다가 아니라 과소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상이 아니라 이하로 나온다. 이게 기본 개념이고, 물론 저 뒤에 간 공공재는 과다다, 과소다 논쟁도 있어요. 과소라는 건 공공재는 시장이 못 만드니까 정부가 만든다는 거고, 과다라는 건 정부가 낭비한다는 의미고요. 그 논리하고 약간 달라요. 어쨌든 공공재는 시장에 맡겼을 때는 안 나올 겁니다. 물론 정부에 맡긴다면 초과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낭비할 거니까. 뭐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가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 이건 틀렸죠. 이상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그 이하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 외부 불경제죠. 외부 불경제, 이건 개념이 틀렸죠. 외부 불경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나는 이득을 받는데 이득은 100인데 대가를 그럼 100, 이득을 100을 받기 때문에 대가를 100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50밖에 지불하지 않은 거예요. 그치? 나머지 50은 타인한테 손해를 준 거잖아, 지금. 이런 게 정부가 뭐 한다? 개입할 수밖에 없겠지. 대표적인 게 공유지, 공유지. 자,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건 뭐다? X비율성이에요. X비율성이 나온 이유가 뭐다? 일단 독점이야. 두 번째는 성과 기준의 모호성이에요. 그 다음에 망하지 않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종결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그 문장 보니까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 평가가 안 된다는 것은 성과 평가가 안 된다는 거야. 이러니까 내가 낭비해도 잘 모른다는 거죠. 물론 열심히 일해도 잘 몰라요. 이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야. 왜 열심히 일하려면 에너지가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 지금. 이거는 X비율성 얘기지 외부 불경제와는 무관합니다. 개념 자체가 틀렸습니다. 42번은 틀렸고요. 자, 43번입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야.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 타인들에게 100의 이득을 줬죠. 근데 나는 50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나는 50이 손해잖아, 지금. 어쨌든 타인들에게 이득을 줬기 때문에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그러고요. 대표적인 게 뭐 유아원이라든지 뭐 어디야 그 애들 그 유치원이죠, 이런 게. 어린이집 같은데. 내가 그 친구를 하루에 이제 한 달 케어할 때 비용이 100이 들어요. 근데 너무 비싸니까 이제 사회에서 부모님들은 안 보낸단 말이야. 50만 받으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르겠지. 그러니까 정부가 그 50을 더 대주면 되겠죠. 보조금. 그래서 생산자 보조금이라고 그러는데 이 보조금 준 이유는 뭐다? 비용은 그 생산자가 다 내고 이득은 소비자가 볼 건데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대신 정부가 그만큼의 비용을 대줘야 되겠지. 그래, 긍정적 외부 효과는 보조금을 통해서
반면에 부정적 외부 요건은 이따 보겠지만 직접 규제, 간접 규제, 코우주 정리라는 소유권. 이 간접 규제 안에 피부세도 있고 배출권 거래제도도 있어요. 어쨌든 긍정적 외부 요건은 보조금이고요. 그다음에 부정적 외부 요건은 규제입니다. 규제는 직접, 간접. 물론 시장이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코우주 정리도 있고요. 이거는 맞는 말이다. 자, 나왔네, 코우주 정리. 외부 불경제다. 자, 외부 불경제는 이득은 내가 큰데 비용은 사회가 지불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비용만큼 내가 그 사람한테 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내부화 시킨다고 그래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다? 직접 규제야. 직접 규제. 정부가 직접 그 비용만큼 못하게 막으면 되겠죠. 그렇지? 반면에 간접 규제가 있어. 직접 규제는 뭐냐면 어기면 처벌이에요. 못 어겨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간접은 안 그래. 어겨도 돼요. 대신에 어길 때마다 그만큼의 비용을 부담하면 되잖아. 제일 먼저 나온 게 배출 부담금이야. 부담금. 이걸 피부세라고 그래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거야. 이것과 이거의 차이는 뭐다? 얘는 어기면 안 돼. 어기면 문 닫는 거야. 이제 뭐 이거는 그 하명이 들어갈 거니까요. 근데 간접을 안 그래. 어길 수 있어요. 그만큼 대가 지불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정부에다 세금 내는 거잖아,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너네끼리 거래하라. 배출권 거래 제도가 있습니다. 공해 오염권 같은 것들. 요게 좀 더 민간에 가깝죠. 그 다음에 아예 민간한테 넘기는 게 있죠. 소유권 같은 것들. 코우주 정리라고 그래요. 소유권 얘기. 코우주 정리. 이게 이겁니다. 설사 외부 불경제가 있더라도 소유권만 명확하다면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은 직접에서 점점점 간접으로 더 나가서 민간까지. 일로 가면 정부에 가깝죠. 일로 갈수록 형평성이나 효율성이 형평성이나 효과성이 좋아질 거고, 요로 가면 갈수록 효율성이 좋아지겠죠. 어쨌든 44번은 맞는 말이야. 코우 정리는 소유권의 문제. 근데 코우주는 뭐라고 그래? 이런 공유제는 소유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치? 자, 이거는 맞았고요. 44번은.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비대칭이 나왔죠. 정보는 항상 주인과 대리자가 있는데 주인, 대리인. 항상 대리자가 더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을 선택했을 때가 역선택이 될 거고요. 제대로 했는데 선택된 다음에 얘가 이 주인 행동에 배신을 했을 때가 도덕적 해이가 돼요. 선택 전의 문제인지 선택된 다음의 문제인지 주인이 멍청해가지고 엉뚱한 놈을 뽑은 건지 아니면 대리자가 도덕적으로 나빠가지고 주인을 배신한 건지 그 얘기입니다. 자, 보니까 어차피 두 개 개념 물어볼 거야. 주인이 대리인의 업무 처리 능력을 몰라요. 내가 제대로 알았다면 제대로 뽑았을 텐데 모르다 보니까 기준 미달. 이것만 뽑은 겁니다. 이거를 우리 뭐라 그래? 역선택이라고 그래요. 난 300은 받아야 되겠다는 거야. 나는 100만 받아도 된다는 거야. 이 사실을 정확히 안다면은 일 잘하는 애한테는 300을 제시하고 일 못하는 애들한테는 100을 제시했을 텐데 모르다 보니까 평균 200만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 이 사람은 다 나가버리고 얘만 이 회사 들어오겠죠. 그럼 나는 어때요? 잘못된 사람을 뽑은 거잖아, 지금. 비용은 200으로 나갔는데 100밖에 안 되는 사람만 잔뜩 뽑은 거잖아, 지금. 왜?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평균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역선택이에요. 반면 제대로 뽑았어. 300, 100 제대로 뽑았는데 얘는 이제는 평균 200 받기 때문에 300을 일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300만큼 일하고 200밖에 안 받는데?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열심히 일하지 않겠죠.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도덕적 해이가 될 겁니다. 답은 틀렸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역선택의 문제고요. 자, 이것도 개념 틀렸죠? 이거는 역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파생적 외부 효과야. 애초에 잘못 뽑았다면 역선택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가 잘 몰라요, 민간에 대해서. 사회 문제가 지금 무주택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그치? 그래서 정부가 임대주택을 만든다는 공약을 발표한 거예요. 정책이 나온 거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제 A란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난 A란 정책이 없었을 때 어떤 판단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주택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바뀌어버렸죠. 이건 무슨 말이야? A란 상황을 가정하고 내가 정책을 만들었는데 정책이 만들어지다 가란 정책이 만들어지자 상황은 이미 B로 바뀌었어요.
그럼 상황이 달라진 거잖아, 지금. 상황이 달라진 상황에다가 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오겠죠. 이걸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그래. 해결책은 손대지 마세요.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이건 개념 자체가 틀렸습니다. 역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마찬가지야. 자, 봐. A란 보험회사가 내가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은 가란 사람한테는 이거는 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이야. 300을 제시했을 거고 사고 위험이 낮은 사람한테는 100을 제시했을 거야. 근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평균 200을 제시한 거예요. 200을.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가입을 안 하죠. 여기 다시 가입을 하겠죠. 왜? 나는 300까지 낼 용의가 있었는데 얘는 200만 지금 받으면 된다고 하니까 가입할 겁니다. 얘는 가입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나는 얌전해서 100밖에 지금 낼 용의가 없는데 200을 내라고 하니까 얘는 가입하지 않겠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위험한 사람보다는 얌전한 사람이 많이 가입해야 되는데 잔뜩 위험한 사람만 가입해버렸고 보험료는 200밖에 안 받는 거야. 손해받겠죠. 이게 역선택이에요. 역선택. 잘 모르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만. 그치? 반면에 가입했단 말이야. 얘는 300을 주고 가입했고 얘는 100 주고 가입했어. 됐죠? 근데 사고 난 평균 200을 준단 말이야. 이 친구는 사고 치는 게 더 나아요. 왜? 내가 100 주고 가입했는데 사고 나면 200을 받을 수 있잖아, 지금. 그렇지 않나? 이건 도덕적 해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택 전에 잘못된 사람을 선택했다면 역선택의 문제고요. 선택된 다음에 변해버렸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라니까. 이건 틀렸죠. 49번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역선택의 문제가 돼야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누구나 강제 가입시켜버리는 거야. 사실 사회보험은 약자가 많이 가입해야 되는데 부자들은 가입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약자들이 돈이 없다 보니 가입을 안 해요. 부자들만 왕창 가입한단 말이야. 이러니까 부자들한테 더 좋아버리잖아. 이러니까 무조건 가입시킨 다음에 부자들한테는 많이 받는 거고 약자한테 작게 받으면 되겠죠. 주는 건 부자한테는 좀 좁게 주고 약자한테 많이 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건 도덕주의 방지책이 아니라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강제 가입시켜버리는 거야. 모르니까. 반면에 도덕주의는요. 유인책을 주면 되는 거야. 열심히 일했을 때 너의 이윤이 크게 주는 성과급이라든지 근데 승진을 빨리 시켜준다든지 성과 관리 제도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책은 유인책이야. 성과 유인책 같은 것들. 역선택의 방지책은 무조건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린 이 정도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경제하게 하시고요. 자, 48번의 답은 그래서 이거는 역선택이니까 틀렸죠. 강제 가입은 역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49번입니다. 시장이 실패합니다. 해결책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다? 시장이 못 만든다? 공적 공급이야. 두 번째가 보조금 주는 유도. 이게 직접 생산이고 민간에 간접적으로 생산시키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규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 실패가 뭐 있었어? 공자외 부정 아닌가? 공공재, 자연독점, 외부 효과, 불안전 경쟁, 정보 비대칭이죠. 공공재고, 요금제고, 외부 효과에는 가치제와 공유제가 들어갈 거고요. 불안전 경쟁과 정보 비대칭 민간제가 들어갈 겁니다. 공적 공급을 할 수 있는 거는 공공재 해야 돼요. 공공재는 언니 공적 공급밖에 안 돼요. 민간이 안 하니까. 한다면 민간 위탁시켜야 돼. 반면에 또 자연독점은 두 가지가 있다. 정부가 공기업 만들거나 아니면은 민간에 특허 준 다음에 규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됐죠? 그래서 공공재와 자연독점은 공적 공급이야. 반면 유도는 뭐가 있냐면 외부 경제, 그 다음에 정부에 좋은 정보를 제공했을 때 보조금 주면 되겠지. 유도의 두 가지가 나온다. 규제에는 공공재 빼고 다 들어가요. 자연독점, 외부 불경제겠지. 그다음에 불안전 경쟁, 나쁜 정보 유통시켰을 때 규제해야 될 거니까 규제 들어올 겁니다. 보니까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에는 세 가지가 있다. 직접 공급하는 것, 민간에 보조금 준 다음에 간접 공급하게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규제하는 방법. 여기에 들어가는 게 공공재와 자연독점, 얘가 외부 경제하고 정보 비대칭의 바른 정보들, 얘는 공공재 빼고 다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어떤 분이 그 자연독점도 보조금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이득이 엄청나게 큰 사업이에요. 오히려 이득을 환수해 가야 된단 말이야. 보조금 줄 이유가 없겠죠. 그치? KT한테 국가가 보조금 주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자연독점인데.
그때는 오히려 KT 이득을 환수해 가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 자, 넘어갈게. 이거는 49번은 맞았죠, 그러면요. 그 다음에 50번입니다. 자연독점에 발생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 유도가 아니라니까. 보조금 줄 이유가 없어.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공기업 만들든지 직접 공급이야. 아니 민간에게 특허를 준 다음에 규제해야 되겠죠. 가격이나 질 같은 것들, 아니 미윤도 갖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게 바로 자연독점입니다. 그리고 옛날 KT가 공기업이었어요. 지금 민영화되었지만, 근데 민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분이 되게 많겠지 이제. 뭐 KT 사장을 지금 누가 뽑을 것인가 막 싸움이 난다 막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연독점은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보조금은 누굴 준다? 외부 경제. 그다음 바람직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보조금 줄 수 있겠지 이제. 이건 틀렸고요. 50번에는. 그 다음에 51번입니다. 불안전 경쟁은 민간제입니다. 민간제니까 보조금 줄 이유가 없죠. 공단기가 지금 불안전 경쟁이란 말이야. 독점이란 말이야. 여기에 보조금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니까 이건 틀렸고요. 불안전 경제는 온리 규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비대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람직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는 보조금을, 나쁜 정보를 유통시켰을 때는 규제를, 대체 또는 유통하라고 했는데 안 했을 때 역시 규제를. 그래서 51번은 틀렸죠. 앞에 거는 틀렸습니다. 뒤에 거는 맞아요. 불안전 경쟁은 규제밖에 없습니다. 그치?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된다? 시장 실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실패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